한적한 관광지 카페에 앉아있던 미국인 졸리아. 같은 미국인 관광객을 만나 수다를 떨다가 함께 식사를 하러 가는데 바로 그때 쥐고 있던 여권까지 모두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과연 졸리아는 무슨 일을 당한 걸까요? 무슨 일을 당했길래 여권이 순식간에 사라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인 졸리아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으로 살아왔어요. 부모님이 하지 말라면 당장 그만뒀고 하라면 군소리 없이 하던 말 잘 듣는 학생이었는데 나이가 점점 차면서 이런 제 자신에게 무료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똑같은 일상을 보내며 큰 꿈도 미래도 없이 지내는 제 자신이 싫어졌어요. 주변의 친구들은 돈을 모아 해외여행을 간다거나 본인들의 꿈을 위해 투자를 하는 모습들이었지만 저만 유독 낙동강 오리알 같은 신세였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친구들과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면 그저 행복하고 재밌었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그들은 만나서 앞으로의 미래와 방향성 그리고 현재의 삶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할 말이 없어서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졸리아는 여전히 버거집에서 일하고 있는 거야? 친구는 그저 제 안부가 궁금해서 물었을 단순한 질문에도 저는 날이 서서 대답했습니다. 왜? 버거집에서 일하면 안 돼? 이런 제 태도에 당황한 친구는 졸리아, 불쾌했다면 정말 미안해. 나는 잘 지냈는지 소식이 궁금해서 그랬어. 저는 이런 친구의 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만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분명 같은 출발선에서 함께 동고동락했던 친구들인데 한 친구는 간호사로 열심히 살고 있었고 한 친구는 해외 출장을 다니며 건설 일을 하는 멋진 사람이었어요. 저만 버거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무료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집에서 OTT나 영상을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친구들은 저마다 노력했어요. 부족한 스펙을 채우기 위해 자격증 공부를 하기도 했고 하다못해 운동도 매일 꾸준하게 열심히 했죠. 어쩌면 지금 이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친구들에게 퉁명스러울 것이 아니라 제가 발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친구들을 만나고 집으로 와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하고 싶은 게 뭔지 아무리 스스로에게 물어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고민도 잠시 저는 다시 넷플릭스 유튜브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시금 출근 시간이 되면 저는 버거집에 가서 주문을 받고 계산을 했고 퇴근 시간에 집에 와서 뒹굴거림을 반복했어요. 그러던 중 친구들이 함께 한국으로 여행을 가자며 저를 설득시켰습니다. 저 역시 항상 보는 미디어로 경험한 한국이 너무 궁금했지만 금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저마다 비싼 호텔, 유명한 식당을 예약하며 여행 경비를 모았지만 제 한 달 알바비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다른 핑계로 둘러댔죠. 나는 일을 빼기가 쉽지 않아서 못 가니까 너희끼리 다녀와. 친구들은 진심으로 아쉬워했지만 이미 자격지심에 꼬인 저는 아쉬워하는 친구들이 내심 속으로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친구들은 여행을 나섰고 실시간으로 SNS에 올라온 영상과 사진들을 보니 너무 부러웠어요. 저도 제대로 된 직장에서 일을 했다면 저곳에서 친구들과 웃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텐데 진심으로 아쉬웠습니다. 그렇게 여행을 다녀온 친구들은 한국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내가 다녀온 그 어떤 나라보다 한국은 정말 대단했어. 보안도 철저했고 거리도 깨끗하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너무나 친절해서 놀라웠어. 친구들이 만나기만 하면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니 저의 궁금증도 커져만 갔어요. 심지어 한 친구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 다음 달쯤 한국 가서 한 달 살기 하려고. 그때 한국 남자 만나서 결혼도 하면 얼마나 좋을까? 난 진짜 한국 생활이 체질이야. 친구들 사이에서 일본이나 한국에 가서 한 달 살기 하는 게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고작 3일 가는 것도 무리인데 한 달 살기라니 참 부러웠죠. 친구들을 보고 언젠가 나도 꼭 가야겠다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목표가 생긴 저는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가리지 않았고 밤낮 없이 일만 하게 되었어요. 무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죽은 듯이 일만 하며 미친 듯이 돈만 모았죠. 제 목표는 단순히 여행만 가는 게 아니라 꼭 한 달 살기를 해보는 거였어요.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한국에서의 한 달이라는 시간이 저에겐 큰 의미가 될 것 같았어요. 나태한 생각과 행동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돈을 모았고 여행지만 결정하면 되었죠. 친구들이 많이 가는 곳이 한국과 일본이라 둘 중 아무 곳이나 상관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일본에 다녀온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니 불만이 가득했어요. 나는 일본 다시는 안 갈 거야. 숙소도 정말 좁은데 돈은 또 얼마나 비싼지, 거기다 사람들이 정말 냉정하고 차가웠어. 친구가 한 말을 듣고 일본에 대해서 알아보니 정말 그렇더군요. 어느 나라든 그 나라의 문화와 분위기가 있는데 일본은 개인주의가 심한 듯 보였어요. 그에 비해 한국에 대해서는 호평이 가득했기 때문에 저는 한국행을 결심했죠. 부모님께도 인생 처음으로 제 목표와 선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 달간 다른 나라를 경험해 보려고요. 그러려고 1년간 닥치는 대로 일했던 거예요.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부모님은 결사반대하셨어요. 졸리야, 한국을 가겠다니 제정신이니? 거긴 휴전국이야, 위험하다고. 저도 한국이 현재 북한과 휴전 중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매우 안전하다는 것을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설득시키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반대는 심하셨습니다. 현재 한국의 상황과 현지인들의 생활을 영상으로 보고도 계속 반대만 하셨죠. 하지만 제가 날마다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이번 한 번은 눈 감아 주시기로 하셨어요. 제가 처음으로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니 부모님도 어찌할 바를 모르셨던 거예요. 드디어 저는 1년간의 노력 끝에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 한국으로 가는 11시간이 기대감으로 11분처럼 흘러갔어요. 인천공항은 이미 영상을 통해 많이 접해봐서 익히 알고 있었지만 실제 제 눈으로 본 인천공항은 저를 또 한 번 놀래켰습니다. 한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도 정말 많았고 사람들이 북적였지만 직원들의 통제에 따라 질서 있게 행동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심지어 깨끗한 화장실도 무료로 개방해둬 이용하기가 수월했어요. 외국어로 적힌 표지판들과 책자들이 많아서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제가 홀로 숙소까지 찾아가는 것에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한 달을 살다 갈 거라 호텔 대신 오피스텔형 숙소를 잡았어요. 이곳은 취사가 가능하여 간단한 라면도 끓여 먹을 수도 있고 제가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돈을 쥐고 왔지만 한 달 내내 세 끼를 다 사 먹으려면 예산이 부족할 수 있어서 가끔은 해 먹으려 했어요. 제 예상과는 다르게 숙소에 조금 일찍 도착해서 그 전에 숙소를 쓰던 한국 남성과 마주쳤습니다. 체크아웃을 하는 그와 눈이 마주쳐서 번역기를 꺼내들었죠. 안녕하세요. 체크아웃 하시나 봐요. 저는 이제 체크인 하려고 해요. 그러자 한국 남성은 영어로 유창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체크인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지금 못 들어가실 텐데 확인해 보세요. 생각해 보니 체크인 시간까지 3시간이나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바로 관리자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아무래도 언어가 막히니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어요. 제가 핸드폰을 들고 당황하고 있으니 옆에 있던 남자분께서 선뜻 대신에 통화해 주시더라고요. 외국인이시고 짐도 많으셔서 조금 일찍 체크인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달할까요? 다행히 관리자분이 청소를 서둘러 하고 체크인을 도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전 감사함에 수차례 인사를 했는데 남성분이 그러는 거예요. 밑에 커피숍이 있는데 커피 한잔 하실래요? 저도 마침 다음 일정 사이에 시간이 비어서요. 저희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커피숍으로 향했고 서로에 대해서 편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으로 한국에 왔는지, 얼마나 머무르는지, 그도 본인에 대해서 얘기해가며 한참을 대화했어요. 짧은 시간 동안 저희는 서로에 대해 알아갔고 특히나 그는 한국 여행에 알아두면 좋을 얘기들을 해줬습니다. 마지막엔 서로의 이름과 연락처도 공유했어요. 그의 이름은 민재였고 한국에 와서 처음 사귄 친구라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친밀감이 들었죠. 그의 다음 숙소도 현재 위치에서 멀지 않아 자주 만날 것을 약속하고 헤어졌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은 그야말로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한 달치 짐을 싸들고 와서 정리를 하는 시간도 꽤 오래 걸렸고 오랜 비행으로 지쳐서 골아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민재에게 연락을 받고 함께 점심을 먹게 되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서 어디서 뭘 해야 할지 몰랐지만 민재의 가이드대로 따라다니니 볼 것도 많고 맛있는 것도 참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딜 가더라도 직원분들이 친절했고 심지어 한국인데 영어로 소통이 가능해서 신기했어요. 무엇보다 저를 깜짝 놀라게 만든 건 카페에서 자리를 맡아두는 문화였습니다. 웨이팅이 긴 카페를 가보니 자리부터 맡으라고 하더라고요. 궁금해서 민재에게 물어봤죠. 한 명은 자리에 앉아서 자리를 맡아둬야 하는 거야. 같이 가서 메뉴 고르자. 자리에는 짐만 둬도 괜찮아. 이 말을 듣고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람이 없는 테이블에 어떻게 귀중품이든 가방을 올려두고 자리를 비우다니요. 민재는 아무렇지 않은 듯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뒀어요. 주문하는데 꽤 시간이 걸렸지만 그 누구도 민재의 핸드폰을 건들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한국의 놀라운 보안과 시민의식에 저는 경의를 표했어요. 그 후로는 어딜 가든 마음 놓고 편하게 자리에 짐을 두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화장실을 갈 때도 제 짐을 그대로 자리에 두고 다녀왔고 잠시 포토존에 가서 사진을 찍을 때도 짐을 두고 다니니 너무 편했어요. 한국에 머무는 동안 거의 매일을 민재와 함께 시간을 보내니 저희 사이에는 이전과 다른 미묘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한국에 대해서도 더 깊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았죠. 한국에서 좋은 인연도 생기고 기쁜 일만 있을 것 같았지만 어느 날 제게 큰일이 벌어졌어요. 그날은 민재가 일정이 있어서 혼자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숙소 근처 카페에 앉아 챙겨온 노트북으로 여행 일지를 쓰기로 했죠. 한국에 온 날부터 매일 여행 일지를 쓰고 있었거든요. 한참 글을 적고 있는데 한 미국인이 제게 다가왔어요. 본인도 미국인인데 여행 중이냐며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먼 타국에서 미국인을 만나다니 너무 반갑네요. 저는 제인이에요. 같은 나라 사람이라 그런지 할 말이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둘 다 한국 여행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었죠. 한국이 왜 선진국인지 알겠더라고요. 모두 친절하고 거리에 쓰레기 하나 없어요. 한국인들은 영어도 잘해요. 어딜 가도 대화가 되니까 너무 편하죠. 그리고 외국인이라고 적대시하지 않고 모두에게 친절한 게 참 좋았어요. 그렇게 한참 얘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저녁 먹을 시간이 되었어요. 민재와 얼마 전에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삼겹살집을 그녀에게 소개해주고 싶었죠. 제인, 같이 저녁 식사하지 않을래? 얼마 전에 맛집을 알게 됐거든. 그녀는 흔쾌히 승낙했고 우린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저희 두 사람은 한식의 맛에 빠져 식당에서도 한참 대화를 나눴습니다. 즐거웠던 식사 시간도 잠시 저는 카운터에서 등골이 오싹해지고 말았어요. 제 손에 있어야 할 짐들은 온데간데 없고 핸드폰만 달랑 들고 있었거든요. 이건 분명 오는 길에 소매치기 당한 게 분명해. 결국 한국이라고 한들 다를 바가 없었어. 외국인이라고 날 타깃 삼은 게 분명해. 제 말에 제인도 동의했습니다. 당장 경찰서에 신고하는 게 좋겠어. 저는 너무 절망했어요. 잃어버린 가방 안에는 여권과 비상금이 모두 들어있었거든요. 심지어 노트북도 함께 있었죠. 한국에 대한 인식이 너무 좋았던 나머지 배신감도 상당했어요. 충격에 머릿속이 하얘져서 신고도 못하고 우물쭈물하는데 때마침 민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권에 비상금까지 들어있는 내 가방이랑 노트북을 모두 소매치기 당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날 도와줄래? 거기가 어디야? 당장 갈 테니까 걱정 말고 기다리고 있어. 민재는 자신의 일인 양 제가 있는 곳으로 쏜살같이 달려와 주었어요. 경찰서로 가서 우선 신고부터 하고 오늘 동선 생각해서 분실물이 있는지 확인해보자. 민재의 말을 들으니 불안하던 마음이 한결 안심되었어요.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하던 저와는 달리 민재는 침착하게 순서대로 문제를 해결해갔죠. 그 순간 책임감 있는 민재의 모습에 저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를 향한 미묘했던 감정이 명확해진 거예요. 민재와 함께 왔던 길을 되돌아가며 가방의 행방을 찾던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반쯤 포기하고 있었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거였어요. 졸리아 씨 가방과 노트북이 분실물로 들어왔으니 얼른 찾아가세요. 연락을 받고 경찰서로 가보니 여권부터 비상금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있었죠. 카페에서 외국인이 소지품을 모두 놓고 갔다고 연락을 줬더라고요. 연락처 찾으려고 가방을 봤는데 여권까지 있으니 얼른 찾아줘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경찰서에 있는 모든 분들께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카페 직원분께도 감사하다고 꼭 전해주세요. 제가 카페에 놓고 왔을 거라는 상상은 하지도 못한 채 그저 소매치기라고 단정 지으며 한국인들을 의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이것은 오직 제 불찰로 벌어진 일이었죠. 또 한 번 한국의 치안과 시민의식에 감동받았습니다. 모든 일을 마무리 지은 뒤 민재와 함께 칵테일바에 갔어요. 술이 한 잔 들어가니 그에게 제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싶어졌어요. 책임감 있고 듬직한 모습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거든요. 나는 당신을 좋아하게 되었는데 혹시 나와 같은 마음이라면 우리 만나보지 않을래? 제 고백을 듣고 그는 저를 향해 환하게 웃어주었어요. 그런 건 내가 먼저 말해야 하는데 먼저 말해줘서 고마워.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진다고 하잖아요. 한국에 와서 가장 정신없고 힘들었던 그날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제가 기약한 한국에서의 한 달이 끝나가고 있었죠. 고작 일주일 남은 시간 뒤에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고 그는 이곳 한국에 있어야 했죠. 그렇지만 희망은 있었습니다. 민재는 프로그램 개발자였는데 직업 특성상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곳에서 일하는 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대전 사람이던 민재가 서울에 숙소를 잡았던 거고 지금 하던 일이 끝나가서 다음 행선지를 계획하고 있었대요. 남은 일주일 동안 저희 두 사람은 미국에서 만날 날을 생각하며 그렇게 이별 준비를 했습니다. 미국에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제가 가서 뭘 해야 할까 고민되기 시작했어요. 한국 한 달 살기를 해보면 시야가 넓어져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뭘 해야 할지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직도 모르겠어. 그는 제 속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던 터라 제게 이런 조언을 해줬어요. 저번에 중국인에게 번역해주는 걸 보니 그쪽 일도 나쁘지 않겠던데 어떻게 생각해? 언어를 대신 번역한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런데 졸리아라면 충분히 잘할 거야. 그의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제가 유일하게 잘하는 것 중 하나였어요. 항상 OTT를 볼 때면 중국 드라마만 봤거든요. 간혹 친구들이 중국어를 물어볼 때 번역을 해준 적도 있었습니다. 직업으로 삼을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지만 그의 말을 들어보니 원래 했던 알바보단 훨씬 나았죠. 저는 훌륭한 그에게 뒤처지지 않는 멋진 여자친구로 거듭나고 싶어 미국에 오자마자 번역 일을 하기 위해 공부도 하며 열심히 노력했어요. 부모님은 한국에 가는 것을 반대하고 걱정했으나 오자마자 노력하는 제 모습을 보고 한국에 다녀오길 잘했다며 긍정적으로 생각하셨어요. 간간히 일을 맡아서 하기 시작했는데 고객들이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그와는 매일 저녁 화상 채팅을 통해 얼굴을 보며 그리움을 표했고 성공의 길로 한 발씩 내딛는 저를 아낌없이 응원해줬어요. 민재가 서울에서 하던 일은 2달 정도 후에 마무리되었고 저를 보러 먼 길을 와줬습니다. 한국에서와는 반대로 제가 미국을 안내해주면서 서로의 문화를 공유했어요. 서울에서보다 어쩌면 더 빨리 시간이 흘러갔죠. 그리고 그가 한국으로 돌아가기 3일 전 프러포즈를 받았습니다. 나는 내일 졸리아의 부모님을 뵙고 정식으로 결혼 허락을 받고 싶어. 그리고 졸리아와 평생을 함께 하고 싶어. 프러포즈는 정말 로맨틱했어요. 부모님은 한국을 다녀온 뒤 달라진 저의 모습을 보고 제가 하는 선택들을 모두 존중해 주셨어요. 그게 결혼이더라도요. 수종적으로 부모님의 말만 따르던 저는 이제 존재하지 않아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없었더라면 제가 이렇게 변화하는 건 상상할 수도 없었겠죠. 그래서 저는 민재와 함께 결혼 후 한국에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는 미국과 한국에서 2번의 결혼식을 올렸고 남편 따라 한국에 온 저는 남편의 도움을 받아 번역일 뿐 아니라 영어 강사로 일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미국인이다 보니 저를 찾는 학부모가 많아져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죠. 한국에서 강사로 일하다니
그 전에 알바를 하던 저는 지금의 저를 상상할 수도 없을 거예요. 미운 마음이 가득해 모두를 시기 질투하던 제가 이제는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찼어요. 환경이 그 사람을 만든다고 저도 사랑이 가득한 한국과 남편의 그늘 아래 있으니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만약 그 숙소에서 체크인을 할 때 남편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저는 여전히 미움이 가득한 못난 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나 자신을 탓하고 미워하지 말고 적어도 나 자신을 내가 사랑해줘야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